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치과건강보험 청구 경향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구강외과 치료 시에 청구 경향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외과 진료하면 일단 발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IND도 있고 치음판 절제도 있고 한데 청구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려운 파트는 아니죠. 뭔가 심플하고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가끔씩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발수랑 구강내 소염술이랑 같은 날 같은 치아에 동시에 했을 때 각각 인정입니까? 아니면 주된 처치 100, 제2 처치 50입니까? 어떻게 알고들 계세요? 자, 다들 좀 다르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청구 입력 화면을 보면 일단 뿌리 끝에 농량이 심해서 동의 없는 근단 농량으로 발수와 구강내 소염수를 같은 날 처치 순번 나누어서 각각 입력을 했습니다. 100대 50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구강내 소염수를 0.5로 낮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최근에 심사평가원의 심사의 경향은 굳이 50%로 낮추지 않아도 각각 100%를 인정하는 심사의 경향을 보이고 있죠. 고시로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심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50%로 낮추어서 청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발수 외에도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구강내 소염술과 더불어서 세척 또는 치석 제거 또는 치주 소파, 치근 활택도 마찬가지고요. 응급근간 처치까지 모두 다 각각 100%를 청구해도 인정을 해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병명을 좀 다르게 잘못 적용하신다거나 또는 심사평가원 지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선생님 계신 해당 지원에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100대 100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강내 소염술을 하고 발치를 해버리게 되면 구강내 소염술이 의미가 없겠죠. 그때는 발치만 인정되는 건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화면 한번 보시면요. 전악 파노라마를 찍고 연일의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14번에 구강내 소염수를 동의 없는 근단 주의 농량으로 했죠. 자, 이렇게 14번 부위는 그러면 연일의 스케일링, 즉 치석 제거도 같이 겹치는 3분의 1 항입니다만 어쨌든 각각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구강내 소염수를 낮출 필요가 없다라는 사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 경우는 10번대에 치근 활택술을 하면서 그 중에서 14번은 뿌리 끝 농량도 상당히 심합니다. 라고 해서 활택과 IND를 동시에 한 겁니다. 역시 100대 100으로 다 인정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다라는 설명이죠. 네, 또 다른 IND에서의 청구 오류 사례가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엉터리 청구가 되게 많이 눈에 보이시나요? 어떤 것들이 지금 잘못됐나요? 구강 내 소염술 같은 경우에는 상병명이 동의 있는이면 안 되죠. 동의 없는 근단주의 농량으로 적용하셔야 되는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병에서의 오류가 보이고요. 그리고 구강 내 소염술은 반드시 마취를 동반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취가 빠진 것 같아요. 침륜 마취라도 청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강 내 소염술은 또 이후에 드레싱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강 내 소염술하고 환자가 그 다음 내원하지 않으면 혹시 뉴거즈 패킹하고 이런 거 안 하셨나요? 그 다음 날 오셔서 소독 안 하셨나요? 라고 또 우리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청구를 바르게 고쳐본다면 상병명 고치고 마취를 붙이고요. 물론 전달을 하셨다면 전달 마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환자가 오실 수 있도록 유도해서 재진의 수술 후 처치가 동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치아 재식술과 동시에 시행한 고정술 그리고 엔도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하는가인데요. 기존에는 치아 재식술과 잠강 고정술은 각각 인정이 됐지만 신경치료 비용은 50%만 인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경치료 비용까지도 100%를 인정하는 심사의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0대 100으로 그대로 청구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제식이 아닌 탈구치아 정복술로 사례를 들었습니다. 제식술이나 탈구치아 정복술이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각각 모두 인정. 자, 그러면 전악 파노라마를 찍고 친구와 부딪혔나 봐요. 친구와 부딪혀서 치아가 흔들리고 입술이 붓고 피가 나는 상태로 환자가 왔다. 그래서 일단 치아가 아탈구 상황이었죠. 약간의 정출이 일어난 상황이라서 그 치아를 원래 위치로 다시 맞춰주는 것을 우린 탈구치아 정복술이라고 하죠. 탈구치아 정복술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치아들까지 묶어서 3개 치아를 잠강 고정술을 하고 그리고 1번 치아는 일단 함입 또는 정출이 이루어지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엔도가 반드시 들어갈 상황일 것입니다. 자, 이때 신경치료 비용을 50%가 아니라 100%로 그대로 청구하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앞서서 제가 드렸던 거고요. 이게 바로 청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골융기 절제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골융기 절제술 자주 막 하시는 진료는 아니지만 이 토러스라고 해서 하악의 설측 또는 상악의 협측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토러스를 제거했다라고 했을 때 이 청구하면 어떤 오류가 보이시나요? 골융기 절제술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는데 8개인가요? 8개 아닌가요? 네, 8개 아니죠. 치당 아니고요. 3분의 1학당 아니고요. 구강당 산정입니다. 골융기절제술은 구강당이기 때문에 좌우측을 오늘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만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횟수의 착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벌을 썼는데 당연히 토러스를 제거하려면 치주 판막을 절개 박리한 다음 벌을 가지고 골을 제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벌은 벌의 가가 아니라 나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저렴한 가의 벌을 청구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훨씬 더 비싸죠. 6,980원이 아니고 39,980원의 수가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취는 좌우의 전달 마취 2분의 1학당이니까 2개가 맞고요. 리도카인 쓴 만큼 의약품 관리료는 1개 해서 청구를 하면 바르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아, 네, 상병명에서도 오류가 있었네요. 불규칙한 치조 돌기는 치조골 성형술 시에 우리가 적용하는 상병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토러스 제거 시의 상병명은 이걸 적용하지 않죠. 고쳐보면 턱의 발육장애. K20.0 턱의 발육장애라는 상병명이 이 토러스 제거의 상병명으로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수가 2가 아니라 구강당이라 1로 고쳐주셔야 되고 버는 6,980원 버의 가가 아니라 39,980원 버의 나로 바꾸어서 청구를 하셔야 손해보지 않는 청구를 하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한 토러스는 실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크를 놓치지 말고 꼭 청구하시죠. 치조골 성형술도 실크 인정, 토러스 제거도 실크 인정. 자, 인정이 되는데 실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잘 살림을 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6번에 난발치를 하시네요. 난발치를 하고 벌을 썼습니다. 그렇죠. 치아를 분리해서 빼는 게 난발치니까요. 그리고 같은 날 치조골 성형술을 같이 하셨네요. 불규칙한 치조돌기라고 하는 상병명으로 치조골 성형술을 같은 날 동시에 같은 치아에 하셨는데 이때 이렇게 청구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오류가 있나요? 난발치의 수가가 24,000원, 치조골 성형의 수가가 13,000원이면 낮은 수가가 치조골 성형이기 때문에 50%로 낮춰주셔야 되겠죠. 자, 청구하면 네, 상병명도 앞서서 한번 볼까요? 다시 볼까요? 제가 놓쳤네요. 난발치의 잔존치근이라고 하는 상병명은 적합하지 않죠. 루트레스트보다는 왜 뿌리가 남았는데 왜 그것을 힘들게 잘라서 남은 뿌리를 또 잘라서 뺐니에 대한 그 원인 상병을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따라서 잔존치근보다는 어떤 상병명이 좋다? 엔킬로시스라고 하죠. 유착되어 있어서 뿌리 끝하고 뼈하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뿌리만 남았지만 되게 힘들게 뺐어요. 그래서 잘라서 뺐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치아의 유착증 K03.5 또는 치아 강직이라고 표현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K03.5라고 하는 코드로 잘 이해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오류가 있었나요? 네.
남발치와 치조골 성형을 같은 날 동시에 하면 아까 치조골 성형술이 50%만 낮은 수가로서 절반만 인정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또한 치조골 성형술 후까지 하고 슈처를 하셨다면 발치에서는 실크를 인정하지 않지만 치조골 성형에서는 실크를 인정한다. 따라서 치조골 성형술에다가 실크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발치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치조골 성형이기 때문에 실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셨다면 말이죠.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억지로 청구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다음 사례는 원클릭의 화면이네요. 하악 제3대구치 매복치를 복잡 매복치 발치를 하면서 벌을 썼고요. 상악은 치아 유착으로 해서 난발치를 합니다. 16번은. 자, 그러면 복잡 매복치 발치를 하면서도 벌을 사용해서 치아를 분리해서 뺐고 16번 난발치도 벌을 이용해서 분리해서 뺐고 그래서 벌을 각각 청구를 하셨습니다만 아쉽게도 두 번의 벌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벌은 하루에 하나만 인정이 됩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 한 번만 인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하나의 벌은 지워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보험 청구 가이드라고 하면서 넣었을 때 이런 알림창으로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읽어보지 않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 이렇게 팝업창 같이 뜨면 이걸 빨리 닫아버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확인을 확 눌러버리면서 좀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가이드를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도움이나 가이드 이런 글들이 좀 나올 때는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여유를 좀 가지면서 정확한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5, 6, 7번 부위에 토러스 제거네요. 골륜기 절제술을 했고요. 그리고 마취 3종 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버 청구 잘하셨네요. 버에나 39,980원짜리 버에나 청구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크도 된다고 말씀드려서 실크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상병명도 잘 맞추셨어요. 자, 그런데 16번에는 또 난발치를 하네요. 같은 날. 자, 그러면서 상하게 마취했고 버를 썼는데 난발치에는 버의 가가 맞아요. 골륜기 절제술에는 버의 나가 맞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이라서 버가와 버나를 같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따라서 더 낮은 버의 가는 하나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비싼 토러스 시에 쓴 버만 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한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혈제 종류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선생님들 치과에서 지혈제 아마 다양한 제품들을 좀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혹시 테루플러그라고 하는 제품을 쓰고 계신가요? 테루플러그 또는 아테루플러그 또는 리제노모 이러한 재료들은 보험으로 등재된 지혈제 재료입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등재된 재료이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서지셀이나 헤모스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보험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재료가 아니라 약재로 분류가 돼 있어서 재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스폰고스탄이나 큐탄 많이들 쓰고 계신데요. 큐탄 플라스트 또는 베나셀이라고 하는 지혈제를 쓰고 계시다면 이것은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보험 재료가 아니죠. 비급여 등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재료 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료비를 청구해서 받을 때 재료 신고를 얼마 주고 샀는지를 신고해야 되지 비급여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굳이 재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일 하단에 재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여기서부터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재료 신고할 것은 하시고 안 해도 될 것은 안 하고 그렇게 분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치과에서 만약에 큐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5,000원 받고 있는 치과도 있고 10,000원 또는 20,000원 또는 30,000원 치과마다 비급여 수가가 상당히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테루플러그나 아테루플러그 리제노모를 사용하신다면 보험으로 등재된 심평원이 제시한 최고의 상한가가 있고 그 상한가보다 우리가 실제로 구입한 가격이 좀 더 낮다면 실구입가로 재료비를 청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 매식제라고 하는 플러그 제품을 만약에 사용하셨다면 청구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완전 매복치 발치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마취하시고 벗어 썼네요. 그리고 테르 플러그를 스몰 사이즈를 하나를 삽입을 했습니다. 예. 자, 재료는 22,080원의 수가로 재료비를 우리가 샀다라고 지금 신고를 하고 청구를 일단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선별 급여 비율이라고 해서 지금 30%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옆에는 보시면 선별 급여 비용에서 80%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저게 뭐냐라고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창상 보호 또는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이 테르 플러그 같은 매식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환자분께서 만약에 첫 번째로 혈액질환 등으로 인해서 환자의 발치를 하고 나서 치유부전이 어떤 예상이 될 때 혈액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출혈이 너무 심한 경우, 그리고 상악동 누공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서 이 중에 하나라도 있어서 테르 플러그를 만약에 삽입을 하셨다면 그때는 환자가 그 재료비의 30%만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 이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걸 진료해주기 위해서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환자분에게 테르 플러그를 삽입을 하셨다면 이때는 환자분께서 80%의 재료비를 환자분이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30%만 내는 게 아니라 저 세 가지의 경우에 적합하지 않다면 80%를 환자가 수납을 하셔야 된다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이 환자는 30%인지 이 환자는 80%를 부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체크해서 청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청구 방법 화면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매복치 발치를 하고 아까 테르 플러그를 넣고 본인 부담금이 3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37,000원이죠. 자, 근데 똑같이 제가 입력을 했는데 이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48,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름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입력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본인 부담금만 달라요. 총 진료비는 같은데 본인 부담금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바로 왼쪽인 경우는 테르 플러그의 본인 부담을 30%로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환자가 테르 플러그 비용 30%만 내니까 본인 부담금이 낮고요. 오른쪽 화면은 80%를 환자가 내야 된다. 즉 아까 혈액 질환이 있거나 출혈이 심하거나 상악동 누공이 있거나의 경우가 아님에도 우리는 이것을 삽입해주면 좋겠다라고 넣었다면 환자가 8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저렇게 설정을 하면 본인 부담금이 좀 더 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런 매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선별급여 30%인지 80%인지 잘 구별하셔서 수납하시면 좋겠고 만약 30%에 해당되는 그 세 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여서 30% 부담을 시켰다면 내역 설명창에 반드시 어떤 상황이라서 이것을 삽입했다. 즉 출혈이 너무 심하고 지혈이 되지 않아서 테르 플러그를 삽입했다라고 내역을 기재하시고 30% 본인 부담으로 설정하시면 아주 잘 청구하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역 설명을 반드시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하나를 골라서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주 하는 수술은 아닌데 이 세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 조금씩 헷갈려하고 어떤 걸 적용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례가 있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는데 수가는 보시는 것처럼 32,430원입니다. 자, 그리고 구강 내 종양 적출술이 있는데요. 양성 종양 적출도 있고 유도종 등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종양 적출술 수가도 따로 있습니다. 가격이 6만 원, 9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적용해야 되나요?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는 점액낭종 또는 병적으로 증식된 조직, 종양을 간단히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취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 코드가 아니라 차 코드, 즉 치과 항목에 들어있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치과의 마취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죠. 실크 가능하고요. 근데 구강 내 종양 적출술은 의과 코드입니다. 차가 아니라 자로 시작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의과 코드에 치과 마취가 매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취 행위료는 산정할 수가 없고 사용하신 리도카인과 리도카인 보관료만 청구를 하시는 거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강 내 종양적 수술 중에서 유두종 등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것은 보통 치은이나 혀 등에 발생한 어떤 동그란 모양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강 내 종양적 수술 중에서 양성을 우리가 청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오돈토마라고 하죠. 치아 종을 제거했을 때 저걸 청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런 양상을 보인다거나 또는 하악에 보이시죠? 치은 쪽에 저렇게 종양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이렇게 덴처하고 계신 어르신들 이렇게 연조직이 좀 보이는 경우에 이 부분을 좀 제거하는 경우에도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로 청구한 사례, 요 경우가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유두종 등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구강 내 종양적 수술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혀에 이런 것들이 좀 나 있는 거죠. 이런 걸 제거한다거나 협 점막에 이런 게 있을 때 제거하는 것들을 유두종 제거라고 간단하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성 종양 적출술은 보시는 것처럼 치아 종이 보이시나요? 오돈토마가 있을 때 이때 유치 발거하고 그리고 그 하방에 있었던 치아 종들을 다 제거합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깨끗이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아 종을 제거하게 됐을 때 뭘로 청구해야 되나요? 네, 구강 내 종양 적출술 양성으로 청구를 하시는데 이때 가끔 심사평가원에서는 치근낭 적출술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매복치발치로 인정하는 사례도 가끔씩 보입니다. 일단은 구강 내 종양 적출술의 수가가 더 높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걸로 심사 조정을 당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또는 재심을 적절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였죠. 치과건강보험 청구 경향 중에서 오늘 외과 파트로 잠시 인사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파트 2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